산사태 위험이 머금은 흑사의 응집력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연일 국지성 홍과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한반도를 뒤흔드는 기상이변. 예상치 못한 재산과 인명 피해. 지금 기상이변이 몰고 온 대재앙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2012년 8월 13일) 군산 매초동. 연일 계속되는 가뭄 끝에 드디어 반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비는 순식간에 물폭탄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불과 6시간 만에 무섭게 불어나는 물로 도심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다. 다음 날 폭우가 지나간 뒤의 도시는 혼돈 그 자체였다. 산사태에 쏟아져 내린 토사는 집과 거리를 덮쳤고 차오른 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흙탕물 속에 잠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는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강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막 쓰레트 같은 거, 이만한 묵나무 같은 건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려가서 봤더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틈도 없이 복구는 시작됐다. 자동차 한 대에 가족의 생계를 걸었던 개인 택시기사 강용우 씨. 흙탕물로 더럽혀진 물건들.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돈이 얼마야? 전부 다 내가 드는 거야. 매달리는 것도 세주는데도 이게 자가용 업체 매는 것도 이것도 한 200만 원 더 돼요. 이게 또 매달까지 이거 다 이게 처음이라 이거 어떻게 뭐 마음은 잡을 수가 없네. 처음이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냥 먹먹하기만 해 지금. 이게 처음이라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 강용우 씨는 지금 이 순간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뿐이다. 사상 최악의 폭우가 내린 군산 내초동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보령은 시간당 49mm의 비가 내려 극심한 지역차를 보였다. 왜 폭우는 군산에만 집중되었던 걸까? 원인으로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북쪽의 몽골 고기압 사이에 서해안 먼 바다에서 발생한 비구름대가 샌드위치처럼 군산 해안가 지역에 갇히면서 내초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뿌린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최근 들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현재 폭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또한 급증했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시는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것처럼 폐허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2012년) 여름 한반도에는 또 다른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바로 104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었다. 급기야 최고 38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에는 전력 수급 또한 살얼음판을 걸었다. 정전사태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자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방방재청이나 또 기상청, 또 기상산업진흥원 등과 이런 기상 팩타를 우리가 도출해내서 전력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으로 달궈진 바다에서는 또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해파리대 대량 습격, 그 피해는 극심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붉은 공포 적조가 남해안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는 급속히 확산되었고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바다의 생업을 건 어민들의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했다. 올해 그 적조가 유난히 빠르고 그리고 밀도가 높은 적조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적조를 발생시킨 원인종은 이 코클로디늄이라는 종은 해수 수온이 약 26도에서 28도 정도에서 가장 잘 성장을 하는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그 해수 수온은 장기적인 폭염에 의해서 무려 30도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왔죠. 폭염이 몰고 온 또 다른 생태계 재앙, 녹조. 불볕더위로 인한 녹조 현상이 전국의 강줄기로 번졌다. 그리고 오염된 식수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았다. 녹조의 발생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이러한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는 녹조의 발생을 예측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한 재해 수준의 차원에서의 녹조 관리 기후변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빈번한 집중호우와 가뭄, 그리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반도는 최근 100년간 평균 기온이 1.8도 상승, 다가오는 2050년에는 섭씨 3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 과연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201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원주시 무실동. 문을 확 열어보니까 여기 지찬 거야. 여기까지 지차다가 빠졌는데 그래 막 동사무실에 전화하니까 뭐라더라 뭐 아무것도 지금 장비가 없대. 전투대 있잖아 여기. 지금 저 뭐 둥그런 통이 있는 거 그거만큼 지쳤었다고. 올해는 2년 전의 모습과 달랐다.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올해는 아직 이러고 있죠. 올해 또 많이 왔어요. 솔직히 말이지. 이 원주는 딴 데와 달라요. 그 전에 한번 지적에 저 검대리서 떠내려 와서 사람 많이 다치고 그 해안은 아주 막 찍었어요. 이 지역이 폭우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공원 아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공원 밑에 설치된 우수 저류조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둘 수 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시간당 40ml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우수 저류조를 저류조의 수문을 개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 목적은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고, 2200제곱미터의 공원 밑에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11,000톤의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우수 저류조가 설치돼 있다. 한반도의 중심,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도 비밀이 숨어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빗물 저류조는 청계천으로 흐르는 빗물을 저장해 청계천 범람을 막아 비 피해를 줄여주고 있다. 지금 발 밑에 있는 겁니다. 발 밑에 농구장보다 축구장보다는 작고 농구장보다는 좀 더 큰 저류조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이 발 밑에 있는 겁니다. 2008년 지어진 우수 저류조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조금씩 밑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시설이다.
우수 저류조 설치 후 비 피해를 막았을 뿐 아니라 빗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재난 총괄 기관에서는 그 규모와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자연 재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은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재난 상황 정보에 대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복구 계획까지 마련돼 있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어떤 그 기상 예측이라든가 이 사항을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해당 지자체의 이 위험 상황이라든가 사항을 알려주면은 지자체에서 요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수문 정보 시스템은 각 하천이라든가 댐의 수위를 저희들이 그 계측을 해서 위험 사항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위험 사항이 있을 경우는 신속하게 주민들이 그 대피를 한다는 등 그런 주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활용되는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각종 재난 안전 정보와 생생한 재난 현장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 재난 유형별 대처 요령도 안내한다. 이처럼 자연재해 위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도로나 하천에 대한 설계 기준을 상향시키고 복구사업 위주보다는 예방사업 위주,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심지 저류시설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경각심고치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이에 재해 선진국과 취약국가 간의 재해 정보 공유와 재난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홍수의 40%가량이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수해 인구의 90%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래 2025년엔 아시아 도시인구 지역에 4억 1천만 명이 홍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아태 지역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이기심이 자연에게 끼친 씻을 수 없는 상처. 이것은 기후변화라는 자연의 대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모두가 스스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물론 함께하는 지구촌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닌 미래의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이다.